이웃들 사이의 긴장이 치명적인 분기점에 이릅니다. 911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보세요. 제 친구가 방금 총에 맞았어요. 죽었어요. 머리가 날아갔어요.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용의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해도 수사관들은 잘 설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미 앞에 있고 당신이 뒤에 있다면 위협은 없는 거죠. 제 개는 아직 바로 거기 있었어요.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아직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여기는 로앤크라임의 인사이더 크라임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저희는 1년에 수백 건의 사건을 추적합니다. 각 사건마다 정말 많은 증거가 있어서 저희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여러분이 직접 증거를 조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aw and Crime Plus 사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실제 증거입니다. 바디캠 영상, 신문, 범죄 현장 사진, 911 신고, 법원 문서 등 다양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앱에는 Inside the Crime 전 에피소드와 수천 시간의 인기 Raw and Crime 프로그램이 광고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새로운 사건 파일과 프로그램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앱스토어에서 Raw and Crime Plus를 다운로드하세요. 설명란이나 댓글에 고정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료 체험을 시작하고 최신 사건 파일을 깊이 있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HBL의 네이버스를 본 적 있나요? 이 사건은 그 프로그램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이웃들은 수년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치명적 총격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진 건 자동차와 강아지였습니다. 2024년 4월 28일 우리는 플로리다 포트 마이어스에 있습니다. 저녁 6시 15분쯤 리 카운티 셰리프국이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러앤크라임이 입수한 911 신고에 따르면 총격범은 아직 현장에 있었습니다. 911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보세요. 제 친구가 방금 총에 맞았어요. 죽었어요. 머리 절반이 날아갔어요. 주소가 어디신가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오지 마세요. 총 들고 오다니. 알겠습니다, 선생님. 주소가 어디신지 말씀해 주세요. 대장님, 주소가 어디신가요, 선생님? 주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남자의 개가 도로에 있었는데 제 친구가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에게 개를 조심하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한테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비비탄 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쏘지 않았어요. 세상에, 너희 진짜 귀엽다니까? 아, 세상에. 세상에. 그가 그를 쏜 후에 어디로 갔어요? 그는 아직도 총을 들고 여기 있어요. 그가 아직 어디가요? 그는 아직 여기 있고 자기 마당에 있어요. 우리는 도로 한가운데 있었어요. 이봐, 그가 내 손가락을 망가뜨렸어. 야! 그는 토론토처럼 쐈어. 빵! 그게 빵 소리가 난 게 아니라 그냥 맞았어. 나도 잘 모르겠어. 아, 진짜. 그는 우리 둘 다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 총을 쏘려고 했어. 네 친구 살아있는 것 같아? 아니, 머리 반이 날라갔어. 리 카운티 보안관실 경관들이 도착했을 때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려면 그들의 체포 보고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여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안관실 경관들은 옆집에서 두 남성, 이름 삭제와 앤드류 퍼킨스를 발견했다. 보안관실 경관들은 또한 트럭의 운전석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반응이 없는 남성, 10여 명씩 됨 트럭의 운전석 발견했으며 트럭의 운전석 뒤쪽과 적재함에는 여러 개의 총알 구멍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안관실 경관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구급대가 확인해 현장 사망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추가 조사를 위해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체포 문서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지만 걸프 코스트 뉴스를 포함한 지역 언론들은 피해자가 50세의 칼 화이트, 도일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짐라고 밝혔습니다. 걸프 코스트 뉴스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웃인 22세의 앤드류 퍼킨스와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좋아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신은 잠긴 문과 여러 보안 시설이 있는 곳에 있으니 저희가 당신의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알겠죠? 이것이 당신이 체포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권리를 고지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앤드류 퍼킨스 씨가 형사님 맞은편에 앉은 이유는 목격자들이 그가 피해자에게 총을 쐈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당신 집 사건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엔 그 상황이 어땠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히 설명해 주세요. 그날 좀 전에 친구가 이사하는 걸 도와줬어요.
친구가 가게로 이사하는 중이었죠. 도와주고 나서 저희 집에 가서 제 강아지들에게 밥을 주려고 했어요. 당신 집 맞죠? 가서 강아지들 밥 주고 밖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도일과 타이슨, 트럭에 있던 두 사람은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이 거기로 와서 그들을 상대해야 했던 신고가 셀 수 없이 많았죠. 우리는 결국 그를 제 할머니의 자매분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에게 이모 같은 분이죠. 지금은 제 여동생 부부가 그 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 뒤에 있어요. 이걸 잠깐만 드릴게요. 네. 이건 어디인지 보여주는 지도예요. 여기가 당신 집 맞죠? 네, 알겠어요. 바로 이 창고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여동생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예전 사진의 쓰레기와 이 녀석들이 훔친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 이 아래쪽 전체에는 예전에 정말 큰 마약 조직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20년 전쯤이죠. 이 녀석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앤드류는 형사에게 자신이 칼 화이트, 즉 도일에게 총을 쏘았다고 자백해요. 하지만 앤드류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죠. 저는 항상 제 땅을 AR 소총 들고 돌아다녀요. 그게 제 습관이에요. 제 삼촌은 그 길에서 첫 번째 집에 살았어요. 그분이 제 삼촌이에요. 그리고 이 길엔 가족들이 대부분 살아요. 저는 저쪽에 있었고 항상 그렇듯이 그냥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제가 보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해요. 그리고 그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도일이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제 강아지가 뛰쳐나가서 쫓으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어요. 저는 안 돼, 내 강아지 치지 마 라고 말하고 소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강아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총을 내리면서 말했어요. 운전할 때 눈 좀 뜨고 다녀요. 당신은 여기 살지 않잖아요. 나는 여기 살아요. 이 친구들도 여기 살고 내 강아지들도 여기 살아요. 이 녀석들은 하루 종일 여기서 지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제가 종이를 드릴게요. 아니면 이 펜과 종이로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있었어요. 바로 여기 앉아서 트럭 밖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트레일러 한 대에 또 짐을 싣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녀의 땅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땅의 소유주가 아니에요. 제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인입니다. 이 전체 땅이 바로 그들이 소유한 거예요. 이 땅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들이 여기로 차를 몰고 왔고 제 강아지는 저기 있어요. 저는 바로 여기 있고 그들은 저기 트럭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몇 마디를 주고받았고 제가 말했어요. 이건 그가 여기로 달려온 후였어요. 그는 달려왔고 그들이 제 강아지를 거의 칠 뻔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제 문제를 처리할 뭔가를 가져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첫째, 둘째로 위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단순히 빨리 도망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저기 잔디밭에 있을 때 트럭을 돌려서 저를 치려고 했어요. 그가 트럭을 돌려서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옆으로 뛰어 피했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제 소총을 들어올리고 발사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정당방위였어요. 그리고 소총은 몇 번 쏘셨죠? 알고 계십니까? 세지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땡겼어요. I think that 전에 사급장 갔을 때 15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15발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앤드류가 치명적인 총격을 자백하자 수사관들은 사건 시간대와 정당방위 주장 성립 여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일찍이 서로 말다툼이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나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여기로 나오기 전에요? 아니면 그냥 여기로 걸어 나온 건가요, 단순히? 저는 상황을 끝내려고 밖에 나왔어요. 100일로요. 알겠어요. 저는 평소처럼 오늘 하루 종일 무대 설치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밖에서 샵 허츠 아레나를 설치했죠. 저는 그가 몇 개 옮기는 거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 4시간 정도만 일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그의 짐을 좀 옮겨줬고 그가 저를 다시 데려다줬어요. 제 차가 고장나서 제 강아지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이 벌어졌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기 이 지역에 있었을 때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당신 옆에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총기와 함께 자랐어요. 아버지는 레인저셨거든요. 자기 집에 살던 제 할아버지도 보안관서와 아주 잘 아는 사이셨죠. 저는 생명이 위험할 때만 누군가를 쏠 거예요. 단순히 화가 났다고 쏘진 않아요. 아마세를 당기려면요. 저는 은닉 휴대 허가증이 있고 그 사람도 허가증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필요한 것들을 다 갖췄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게 정당방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 사유지에서 위협을 느꼈다면요? 그리고 그때 제 개의 생명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가지고 있던 총은 어떤 거였나요? 어떻게 생겼었죠? AR-15. 그리고 그게 그 총이 맞나요?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겼나요? 검은색인가요? 초록색인가요? 아니면 황갈색인가요? 황갈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어요. 조준경이 달려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접이식 기계식 조준기도 있어요. 알겠어요. 있잖아요. 피맥. 알겠어요. 그리고 그건 집 앞 의자 위에 놓여있던 그거예요. 네, 알겠어요. 거기엔 AR-15만 있었어요. 네. 그럼 그 사람과 여기 아래에서 서로 옆에 서 있었을 때 트럭이 당신 옆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과의 거리가 얼마나 됐던 것 같아요? 3m, 1.5m 정도였나요? 제가 보기엔 한 1.5m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잔디밭에 있었고 그들은 도로 한가운데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도로의 잔디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저, 당신, 타이슨, 그리고 도일 사이 정도의 거리였어요. 운전석 쪽이었습니다. 다음은 트럭이고 지금 저와 당신 사이 거리 약 2.53피트 정도로 실제로는 그보다 5피트 더 멀었습니다. 네, 5피트면 여기서 저 벽까지 정도로 꽤 가까운 거리일 거예요. 솔직히 제 팔 길이가 6피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6피트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6피트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5피트였고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창문 쪽에 있었나요? 창문에 있었나요? 트럭 앞쪽에 있었나요? 아니면 트럭 뒤쪽에 있었나요? 저는 거의 우편함 바로 옆 오른쪽 쪽에 서 있었어요. 거기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서 있었고 그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 쪽으로 차를 튼 게 차를 세울 때였나요? 아니면 그 후였나요? 그 사람이 차를 세웠나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고 제 강아지가 달려갔어요. 아니, 제 강아지는 이미 이쪽에 있었어요. 멈춰있는 차를 보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누군지 알고 싶어서요. 그 사람이 앞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있었고 제 강아지가 저한테 돌아오자마자 그 사람이 핸들을 저를 향해서 바로 돌렸어요. 제가 피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저를 쳤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당했어도 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피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저를 쳤을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섰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당신이 차량 앞쪽으로 이동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제 강아지를 멈추게 하려고 그냥 소리쳤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두 걸음, 두세 걸음 정도 그 자리에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때쯤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저를 치기에 딱 좋은 각도였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굽어 있고 그냥 곧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향해 돌려고 했을 때 계속 가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로 바로 넘어졌고 다시 넘어져서 나무에 부딪혔어요. 알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건 거기서 무슨 다툼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거기로 내려간 건가요? 아니면 총을 들고 도로로 내려간 이유가 뭐였나요? 저는 매일 그렇게 해요. 할아버지와 삼촌도 그래요. 그게 우리가 늘 하는 일이에요. 목격자들은 형사들에게 앤드류의 정당방위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했다 해요. 다른 목격자들은 당신의 개가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때 이 아래쪽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개가 저쪽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다시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가 저를 때리려 하고 차로 도망치려 하자 제가 총을 쐈고 제 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소란이 났죠. 처음 그가 도망칠 때 제 개도 같이 이쪽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라는 느낌이었어요. 만약 그가 와서 방향을 틀어 당신을 치려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는 이미 왜냐하면 모든 총알, 발사된 모든 것이 차량의 뒤쪽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차량의 뒤쪽이에요. 앞으로요. 네, 당신은 방향을 틀면서 쏘고 있었죠. 그가 저를 치려고 방향을 틀자 저는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트럭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몇 피트 뒤였는지 아니면 바로 뒤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은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미 앞에 있고 당신이 뒤에 있다면 위협은 없죠? 맞죠?
제 강아지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위협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제 강아지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제 강아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더 그러셨군요. 그가 저를 없애버리려 했어요. 트럭과 트레일러로 그냥 저를 치워버리려 한 거예요. 차가 지나간 뒤 총을 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신의 안전보다 개를 더 걱정했군요. 네, 그럼 혹시 예전에 그 사람이 개를 치려고 하거나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었나요?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사유 도로에서 시속 50, 60마일로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아지들이 마당에 나가 있는데 차를 보면 반응해요. 어느 정도 부르면 돌아오도록 훈련이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뭔가를 보면 쫓아가요. 특히 저 사람들이면 더 그래요. 강아지들이 저 사람들을 안 좋아하거든요. 알겠어요. 도로를 쏜살같이 달리다가 그를 거의 칠 뻔했어요. 주말에는 제 강아지와 자매들도 밖에 나가요. 킬에게는 어린아이 셋이 있어요. 알겠어요. 알다시피 그는 오늘 날짜로 보면 문제만 가득해요. 뭐라고요? 오늘 그를 멈추고 이야기하려고 한 이유가 뭐였죠? 그리고 만약 그가 예전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고 예전에 그 개를 거의 칠 뻔한 적이 있다면 왜 오늘이 그에게 총을 들고 쏘기로 결심한 날이었나요? 그가 제 개를 칠 뻔한 게 이번이 두 번째였어요. 이 상황 중에요. 두 번째로 제 개를 거의 칠 뻔했어요. 알겠어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져서 세부 사항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도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해요. 저는 오늘 일이 이렇게 된 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알지. 난 네 생각을 알아보려는 거야. 네가 그 남자를 쫓아간 이유 때문에. 내 머릿속엔 내 개를 안전하게 지키는 생각뿐이었어.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 녀석들은 이 길에 오면 안 되는 애들이거든. 여기서 할 일도 없고 여기에 있을 이유도 없어. 그래. 전혀.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내 강아지들의 생명, 필의 아이들, 내 여동생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아니, 그럴 필요 전혀 없어. 그리고 그가 나를 협박하고 내 강아지까지 협박할 때 그런 일도 있어. 하지만 내가 내려가서 그를 쏴야겠다 라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야. 내가 그쪽으로 걸어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돼. 나는 어디든 나가서 걷고 닭장에도 AR이나 22구경 소총을 들고 가. 이게 우리가 늘 하는 일이야. 내가 네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도로로 내려가서 이 사람을 쏴야겠다고 했다는 건 아니야. 그래. 하지만 네가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겁을 주려고 내려간 건 맞잖아. 넌 더 이상 그 사람이 거기 있길 원하지 않았고 그 지역에 있길 바라지 않았어. 넌 그가 떠나길, 사라지길 바랬던 거야. 그가 차를 몰기 시작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대치 상황이었어. 내 강아지가 뛰어나갔는데 그 사람은 전혀 안 봐. 전혀 안 보고 그 길로 차들이 엄청 빠르게 달려.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그냥 벽이랑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거든. 그리고 나는 이모랑 얘기하러 거기에 가고 있었고 그 일이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도대체 왜? 누가 이걸 해도 된다고 했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했어. 알겠어. 그럼 우리가 뭘 할 거지? 이건 조사라서 그래. 원래 우리가 하는 일이야. 그 사람들이 와서 모든 걸 사진 찍고 네 옷도 가져갈 거야.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GSR 검사를 했어. 그 사람들이 지문도 채취할 거고 기본적으로 너에 대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네 모든 걸 처리할 거야. 그래서 여자 감식반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 모든 걸 해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 너랑 다시 얘기할 거고 갈아입을 옷을 줄 거야. 그리고 입을 다른 것도 챙겨줄 거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피 형사와 얘기하신 것 압니다. 저는 그를 돕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릴게요. 사건과 관련해서 DNA, 옷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먼저 이걸 읽어드려야 하고 사본도 드릴 겁니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문구나 내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읽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오전 1시 19분입니다. 좋아요. 이 사건 번호는 24206926번이고 앤드류 브랜틀리 퍼킨스입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던 곳이 노스포트 마이어스 플로리다 맞죠? 그게 현재 주소였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 카운티 보안관실에 있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이 길었다는 거 압니다. 둘입니다.
앤드류 퍼킨스는 2급 살인과 2급 살인 미수로 기소되어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 없이 리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앤드류 퍼킨스 사건은 2025년 가을에 배심원단 앞에 섰고 그의 변호사는 재판 중에 앤드류가 정당방위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앤드류 퍼킨스는 모든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의 새 재판 요청은 2025년 10월 기각됐습니다. 2026년 3월 제24법순회법원의 주 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앤드류 퍼킨스는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앤드류 퍼킨스는 출소 후 평생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앤드류 퍼킨스는 플로리다 교정국에서 형을 복역 중입니다. 그의 출소는 2064년 예정이며 그때 그는 60대일 것입니다. Inside the Crim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너입니다. 내일 다른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